오랜만에 어머니 집에서 집밥 같은 집밥 먹고 푹 쉬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전에 돈 주고 책으로 이제 책박스로 자동차에 실었는데 아무튼 한 박스로는 한 15박스 정도. 그래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 이번 세스를 보면은, 이거 어린이 신문인데, 이번 세스를 보면은 이제 사람의 감성, 마음을 읽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을 읽어주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디지털 기술은 완벽한 아날로그를 지향한다 라고 얘기했던, 점점 모든 것들이 인간화되는, 그러니까 약간 애니미즘화 되는 거죠. 애니미즘. 사물들이 나랑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이번 세스를 보면 벌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물론 과잉은 아니에요. 어차피 애니미즘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지구 문명은.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변기까지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돼? 아니, 이것까지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돼? 가방까지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돼? 안경까지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보세요. 칩의 가격이 떨어지고, 인공지능은 자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확장하고자 그 욕망이 있고, 사람들은 보살핌을 받고 싶고, 안전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런 욕망들이 다 합쳐져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미즘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공기로 움직이는 큰 비행기 있잖아요. 에어크래프트. 뭐라고 부르지? 에어비이클이라고 부르네. 에어비이클. 이게 이제 폭발하지 않는 공기, 폭발하지 않게끔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조용하고, 풍경을 감상하기에 굉장히 좋대요. 천천히 이동하고, 기구 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꽤 저렴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 얘기하고, 신문이 좀 밀려서 몇 개로 나눠서 하고 싶은데요. 자, 카카오 네이버 페이도 신용 결제를 허용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 금융위에서. 근데 이런 게 블록체인 문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수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신용카드 자체가 사라지죠. 인간 자체가 신용이 되죠.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모든 신용 등급이 평가가 되게 되고,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동안의 행동이라든가 또는 타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근데 또 예를 들어서 타인들이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모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함한다는 것까지 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모함하는 사람이 또 역으로 자기가 나쁜 평가를 받게 되죠. 이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카드, 카카오페이 이것만 어떤 지불이 가능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게 신용에 의해서 가치가 이렇게 오가는 것이 아예 일상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보험 사기 문제. 저도 이제 전에 한번 크게 고속도로 사고 때문에 이제 병원에 한 친구가 오래 누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책임보험으로 감당을 못해서 150을 더 내야 되는,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소송 비용이니 뭐니 삼성화재에서 거의 200만 원 낼 거를 이제 150으로 깎아서 할부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뭐를 볼 수 있냐면요. 자, 보험 사기 혐의자 직업 분류가 나옵니다. 이 직업을 보려면 보면은 회사원이 거의 20%로 가장 많아요. 이거 뭘 의미하냐? 회사 일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침대에서 누워서 쉬면서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업주부하고 무직, 일용직. 일용직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누워있고 싶죠. 누워서 돈 벌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택시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운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누워있고 싶죠. 제가 택시기사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서 있다가,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하고 있는데, 제 차가 좀 크고 택시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달았는데, 택시가 쓱 와서 내 옆에 딱 댄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할까 우회전 싹 했는데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보여요. 완전 사각지대예요. 와, 이제 차 바꾸고 나서 코란도 스포츠로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는 하지만 출발하려다 멈췄으니까 기수만 살짝 났죠. 일주일 누워버리더라고 바로 택시에서. 아유,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 나갔지? 23만 원인가? 네, 아무튼 그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두 건이 한꺼번에 잡히면 또 한 건이 있어가지고 두 건이 한꺼번에 잡히면 안 된다 그래도 또 현찰로 그쪽에 주고 그랬죠. 학생 순서대로예요. 자, 회사원, 전업주부, 무직, 일용직, 운수업, 학생. 그 다음에 이제 5등이 학생이에요.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누워있고 싶다는 거죠, 병원에.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 잘 됐다, 이참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훅 떨어집니다. 공장 제조업부터 확 떨어져요. 보험 사기율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그다음에 정비소 종사자 막 이렇게 보험 카드 업계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뛰지 않으면은 그 실적이 오르지 않는 또는 병원 종사자 너무 바빠서 자기가 그 병원에 빠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게 되는 그런 것. 교육 관련 종사자.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이 있어. 책임감, 공무원, 유흥업소 종사자. 누워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어. 운동선수. 건강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식으로 보험 사기율이 쭉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심리적인 게 딱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오히려, 하루하루 일당이 세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거나 또는 의무감이 있거나 그런 보험 사기를 치기가 힘들죠. 병원에 누워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힘들거나 쉬고 싶거나 누워있는 게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돈이 된다거나 그런 보험 사기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어떤 학생을 미술 과외를 할 때 제가 타고 있던 차를 뒤에서 꽝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은 병원에 보름 입원하고 80만 원인가 받았어요, 돈. 근데 저는 바쁘잖아요. 애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받고 사인해주고 그냥 계속 애들을 가르치러 다녔는데 몇 달간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몇 달간. 근데 할 수 없었어요. 그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서 20만 원 받고 그냥 사인해주고 끝났고 저랑 같이 탄 사람은 주부였거든요. 병원에 보름간 누워있고 80만 원 받았어요. 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반려견 그러니까 유기견 안락사 박소연 대표 추가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통해서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쉽게 사기꾼으로 볼 일이 아니다. 왜냐면 이 일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수의과 대학에서 기증을 받아요. 해부용 개를. 그래서 그 기증을 하면서 어떤 대가가 있지 않았는가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어떤 진실성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매달 14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 개 2마리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맡겼는데 그 개 이름이 율무하고 결명인데 나중에 이제 찾으러 간 거예요. 갔더니 안락사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사 내용이 뭐냐면 유기견하고 맡긴 개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됐거나 아니면 수의대에서 요구한 개의 그 사이즈 몇 마리를 요구했는데 걔네들이 그 사이즈에 맞았거나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수의대에서 뭔가를 받았는가를 한번 보면 체크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600만 원인가 1심에서 이제 600만 원을 판결을 했는데 두 번째가 그 동물이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 죽으면서 그 유기견도 아니고 돈 주고 맡긴 개인데 안락사를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한 마리당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더 청구를 했어요. 이 개 주인이 그 개들이 힘들었을 것에 대한 것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 법률상은 보호가 안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권 동물권이 확실히 법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아마 이게 위자료가 가능할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독일은 1901년부터 이런 센터가 생겼대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몇만 마리를 한꺼번에 동물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절대 죽이지 않는 그 센터에 대한 내용이 마침 TV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기사 때문에 나온 거겠지. 거기 보니까 여러분 1년 예산이요. 1,000억이에요. 1,000억. 한 달에 한 8, 9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 개들을 죽이지 않기 위한 예산이. 그래서 이게 쉽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가 좁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더 부지를 넓히면 또 우리나라 땅값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뭐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러면요. 또 땅 주인들이 좋은 일 하시네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두세 배 확 불러버려요. 땅값을. 그 주변을. 근데 그 주변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확장을 하려면. 근데 그 땅값이 또 너무 세게 불렀어, 만약에. 이게 제 추측일 뿐이지만. 그럼 또 부지를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국토보유세가 생각이 나네. 국토보유세 확 매겨야 되는데, 지금. 네. 블록체인의 그 성장 단계를 강의하다가 비트코인은 10분의 1로 다운될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책에 쓸까 하다가 책에는 안 쓰고 그냥 강의로만 했거든요. 책에 쓰면 너무 기록에 남으니까. 근데 정말로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10분의 1 토막. 이게 아마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암호화폐는 분명히 달러 패권 또는 어떤 거대 자본이 직접 개입한 암호화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그랬잖아요. 지금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의 쥐꼬리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2차, 3차 그 암호화폐를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10분의 1이나 20분의 1로 떨어진 다음에 결국 새로 등장한 암호화폐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제가 이제 국회의원 몇 분을 통해서 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나를 추천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현재 이 교육부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그 운동권 활동을 했던 그 유종일 박사께도 직접 추천해주겠다,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안 불러주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직 설립이 안 됐어요. 아직.
아, 아직 설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어떤 일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할 것인가가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 스카이캐슬에 대한 현직 인천광역시의 국어교사가 쓴 칼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스카이 캔슬이라고, 그런 걸 어떻게 없앨까 라는 어떤 프로그램, 아직 잘 한 번도 안 봤는데 개콘을 요즘에 잘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17년간 국어하고 문학을 가르친 교사인데, 아무리 해도 스카이캐슬식 어떤 그 방식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입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스카이캐슬은 직접 그 학생을 둔 엄마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고 뭐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경로 의존성인데, 일종의. 보세요. 뭐냐면은, 자, 사교육이라는 것을 돈을 많이 들게 한 다음에 어, 그것을 받지 않으면 명문대를 가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그걸 계속 유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득권하고 돈이 많은 집 애들이 더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적응해 왔어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그 돌아가는 시스템 내에서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됐든 교육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게 편해. 자기 애들을 봐도 그냥 지금 출세 시스템이 편해요. 이건 마치 노키아가 폴더폰이 잘 팔리니까 스마트폰 하지 말자랑 똑같은 거죠. 결국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사실 저도 새로운 대한교육기관, 그러니까 그림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또 언제 많이 팔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걸 제안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대한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새로 생긴 학교들 있죠. 예를 들어서 미네르바 대학이라든가, 그래서 한예종까지도 좀 대안성이 있죠. 그리고 어떤 외국의 예체능 쪽 대학이라든가, 그런 쪽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학교. 우리나라는 고입 검정, 대입 검정, 검정 고사라 그러나요? 네, 그거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운영을 해서 충격을 줘야 되지 않나. 실사례가 없다 보니까 자사하고 투모고, 스카이캐슬 이런 게 계속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버드대를 포기하고 미네르바 대학도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앞서가는 교육기관에 직접 한국의 공교육을 거치지 않고 진학하는 그런 코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 거죠. 뭘 의미할까 좀 생각하게 해주는 기사가 나왔는데, 주일 미군, 그러니까 미군이에요. 그냥 미군이 만든 홍보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의 한 장면이, 이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영상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나 200개의 핵무기, 북한 노스코리아 15개의 핵무기, 러시아 4,000개의
핵무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미군이 현재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아무튼 미군에서 핵보유 선언국으로 이미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인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미군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작전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저는 이게 어떤 작전인지. 무슨 얘기냐면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된 것이라 하면은 그 국가가 위험하게 움직일 때 해답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날 수도 있죠. 느슨하게 대응하면은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기자가 구한말 데자뷰라고 짤막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 구한말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굉장히 역사적 패배의식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거든요. 고종황제 시절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대한제국 시절 또는 고종황제 시절 이렇게. 어찌되었건 뭐냐면 그 고종황제 시절처럼 프랑스하고 영국 함대가 일본에 파견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도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연합함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근데 이거하고 호주에서도 함대가 와 있고 그랬죠. 일본에. 그거하고 주일 미군이 북한을 15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홍보하고 있고. 이게 뭘까요? 어쨌건 추가 기사를 한번 더 기다려 봅시다. 왠지 느낌은 좀 보통 느낌은 아닙니다.